5일 날 기아와 현대차에 대한 교육을 잡아드렸어요. 기아의 경우는요. 저평가예요? 아니에요. 저평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실적 보세요. 영업이익 2조에서 5조에서 7조에서 12조까지. 올해 영업이익 12조, 사상 최대치, 우리나라 영업이익 순위 2위. 이 실적이 굉장히 돋보이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일본의 엔화가 초약세를 띠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다. 그것에 대한 점수를 줘야 돼. 거기다가 현대차와 기아. 그 배터리 아저씨 이상한 양반 기아하고 현대차 무지하게 욕하고 다니죠. 그 정신 나간 사람이지. 한미반도체처럼 소송을 당해봐야 정신을 바짝 차리죠. 우리나라에서 영업이익 1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는 그룹이란 말이에요. 박수 쳐주고 고맙습니다.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결론적으로 현대차와 기아를 합산을 했을 때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점유율이 2위입니다. 테슬라 다음이에요. 박수를 쳐줘야 될 것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지고 나서요. 그때 당시에 엔화의 초강세의 흐름 속에서 현대차, 기아, 자동차 그룹주들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어마어마했죠. 그때 당시에 축적해 놓았던 이익금을 가지고 R&D 비용 투자하고 또 동유럽 개척하고 인도 시장 개척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또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 당선되기 전부터 기존에는 전기차, 수소차 개발 안 했나? 했죠.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나올 때부터 전기차에 대해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발빠르게 대처해서 지금의 쾌거를 이루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일본 차와의 가격 경쟁력도 있지만 기술이 뭐 일부 밀리는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 좀 확인해 봐야겠지만 예전에 가격 경쟁력만 가지고 가던 그 시대하고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확히 바뀐 게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지고 나서 엔화 강세 시기에 상대적인 환율 수혜를 봤을 때의 자동차 업종이에요. 지금은요. 거꾸로요. 일본의 엔화가 초약세 흐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내줬어. 상상을 초월하는 저평가야. 여러분들이 이거 눈 검사해봐야 돼. 눈 검사. 제대로 똑바로 그냥 누워 계시지 말고 빡딱 일어나서 앉아가지고 특히 우리 EBC 경제 채널 같은 경우 어때요? 그 이상한 박순혁 씨 몇 번 나오고 난 다음에 추종자들 많으시잖아. 바짝 일어나셔서 제대로 보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던 2차 전지의 PER과 PBR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잖아요. 결론은 어때요? 결론은 이런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최고점 대비해서 7월 말에 전량 차익 실현하십시오. 기술적으로 정점입니다. 그랬으면 기술적으로 접근한 종목은 끝내야 되는 거예요. 펀더멘탈적으로 접근했던 이런 종목군들은요. 거래만 수반되어 주면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아, 현대차 오늘 거래 수반되고의 흐름 검색계에도 뜹니다. 그럼 이 검색계 떴을 때 HMM이나 이런 종목처럼 우와 27% 올라가 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검색계 딱 뜨잖아요. 2차 전지로 보는 게 아니야. 검색계 뜨면서 기술적으로 보는 거지. 그랬을 때 상한가까지 월요일날 들어가죠. 검색기의 힘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진입 기아 91,700원의 신호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95,000원까지 쭉쭉쭉쭉쭉쭉. 그 추세가 끝이냐? 아니죠. 이제 스타트라는 거예요. 정확히 7월 달까지 기아와 현대차의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수급은 우리나라의 1위, 2위였어요. 그게 5월 이후에 하이닉스가 글로벌 시장의 또 흐름에 맞게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수급이 들어와서 하이닉스가 1위로 올라오고 삼성전자가 외국인 순매수 1위가 된 겁니다. 지금의 기준에서 매집에 대한 범위 8만 원대 매집 평균 단가예요. 프리미엄이 아예 없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편입 포트 비중을 채워 놓으셔도 됩니다. 8만 원 수준의 기아의 외국인 기관 평균 단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20% 올라왔는데 프리미엄이 높게 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통 물량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흐름 보시면은 정확하게 5월과 7월까지 들어온 수급이에요. 그래서 이때 50%대의 폭등, 60%를 넘겼었어요. 사실상은 요 기준에 60% 수준, 57% 그리고 요 기준에 50%대를 넘긴 거예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펀더멘탈적으로 저평가인 거 분명히 압니다. 저평가 아닌 업체가 어디 있겠어요. 많아요.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대형주에서. 그런 저평가 상황에서 메이저들이 인정하는 실적, 저평가인데다가 또 실적이 또 개선돼서 더 저평가가 돼 있는데 그 수급이 멈춰져 있거나 조금 물량이 나와도 주가는 실망 매물이 나오는 거죠. 와, 종목 많이 올라가. 와, 50%나 올라가. 야, 상반기에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오는 기아가 50%를 넘게 올렸어요. 그렇게 해서 따라 들어왔던 부분이 추가적인 메이저의 수급이 없다 보니까 결론은 눌려 내려온 거죠. 고점 대비 뭐 엄청나게 밀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누적적인 수급이 있었던 찰나기 때문에 툭 건들고 툭 건들면 올라오는 거 이렇게. 툭 건들고 툭 건들면 요 양봉의 크기가 툭툭툭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3개월이 아닙니다. 11주 동안에 80%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시장 지수 40% 넘게 올라올 때 가장 선봉에 앞장섰던 거죠. 이번에 3,000포인트 넘기는 흐름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의 역할 꼭 확인하십시오. 꼭 확인하십시오. 이런 종목군들은 주력으로 넣어두는 겁니다. 비중만 조절 조금만 해서. 그리고 거래가 수반돼서 움직임이 나와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 거래 수반되는 게 뭐예요? 지금 거래일수 3거래일 만에 5MA, 20MA 육박하죠. 목요일, 금요일 딱 치고 나면은 이 거래량 안 터질까요? 있던 거래량은 없어지진 않잖아요. 결론은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인다. 그 거래가 현대차, 기아가 그 거래가 개인들이 흔들어 놓을까요? 거래를? 아니라니까. 현대차, 기아 대형주의 거래가 터진다는 거는 누적 수급이 추가적으로 매수 강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실적이나 모든 건 검증이 끝났고 이슈 범위 하나하나 나오는 거 그건 이슈의 기준에 모멘텀의 기준에 핑계거리의 기준에 수급 범위가 한 단계 더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나라 영업이익 1위. 시가총액이 30조 원대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을 줍줍줍 해가지고 딱 채워놓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비중만 조금씩 조절을 해드린 거예요. 30%에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30% 비중이에요. 왜? 시세가 막 40% 나오는데 그 비중 갖고 와야지 30%. 그러다가 거래가 둔화되고 메이저의 수급이 둔화돼 실적은 나빠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15%로 줄인 겁니다. 1월 달에는요. 지금의 흐름에 지금의 거래에 지금의 21만 1천 원을 넘길 수 있는 52주 신고가 목전의 기준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올라간다는 건 메이저가 들어온다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1월 달에 비중을 어떻게 할까? 15%? 가상계좌 1억 기준에 1,500만 원 15% 아니라니까. 20% 혹은 거래가 하루에 200만 주 이상 터져져 30% 그렇게 해서 이런 하이닉스의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4%뿐이 안 되는데 그건 이번 달에 4%이고 하이닉스의 수익은 어떻게 돼요? 올해 들어서 어떻게 돼요? 하이닉스 수익이 90% 올라왔다니까. 그러니까 하이닉스 비중 지금 45%까지 채워놓는 거예요. 그게 힘드신 분들 QR코드 찍고 노란톡 오셔서 함께 하시라는 거야. 23시에 어제도 교육해드렸잖아. 23시에 그냥 졸려가지고 눈을 부비고 일어나가지고 교육 받으십시오. 내일 HLB 보셔야 되고요. 두산 로보틱스 꼬리 달고 내려왔지만 두산 로보틱스 아니면 어떤 종목을 변동성으로 매매를 할 겁니까? 라고. 네? 현대차의 기준에 이 실적을 누가 감히 넘볼 거예요? 당연히 돌려진다라고 얘기했죠. 제발 좀 눈에 제대로 보이는 걸 기준으로 잡으세요. 기간이 매도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이제 쌍끌이에 없었단 말이야. 왜? 기간이 일부 매도가 있어서 손바뀜의 매도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보고서 자료들 11월 달에 다 올려드렸고 이렇게 저평가인데 안타깝습니다. 다만 상반기처럼 그 랠리에 나오는 기준은 거래가 이제 수반되면 될 겁니다. 현대차입니다. 2,500개 종목 중에서 윤정두가 현대차를 갖고 나와서 5종목을 채워드리는데 현대차를 다 넣어놓고 윤정두가 멋부리려고 현대차 넣어놓습니까?
윤정도 입장에서도 여기 섹시한 거 좀 넣고 싶을 거 아니야. 시가총액 그냥 1,000억짜리, 2,000억짜리 매매도 안 되는 거 그냥 시청자분들 우롱하는 것뿐이 더 돼? 그런 종목 갖고 나와서 말장난하고 그럼 되겠어요? 거래 대금도 안 나오는데. 시장에 이슈가 되는 종목군들 많아요. 뭐 엔터주도 있고 신재생 에너지도 있고 뭐 태양광도 있고. 근데 거래 대금이 안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의미가 없어요. 우리 하나솔루션 CNC엔터 검색기 안 뜹니까? 뜹니다. 근데 추세 매매를 아직까지는 안 잡아드리는 이유가 이들처럼의 실적 범위가 검증된 것도 아니고 아니면 거래 대금이 이들처럼 터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회색 분자가 아니잖아. 윤정두가 옷을 이렇게 입고 나서 그렇지. 윤정두가 무슨 토토로야? 아니야. 명확해 색깔이 윤정두는요. 매집이 실적이 뒷받침돼 있고 매집이 들어와 있는 주도주의 기준이냐 아니면 실적은 제한 쪽이더라도 거래대금이 풍부하게 터져서 시장을 모든 이슈를 잡아당기고 있는 쪽이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거를 그냥 보도자료 하나 보고 이게 끝내준다는데 이게 내일 갈 수도 있다는데 근데 그거 보면 어떤 거예요? 벌써 이미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죠. 이 바닥에 있으면 그걸 알고 있나? 모르지. 혹은 이 바닥에 있더라도 그럼 거래도 없는 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소설 쓰지 마세요. 펀더멘탈적인 분석하고 기술적인 분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대차의 기준도 이런 식으로 매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교육, 이것도 다 교육 자료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어요? 차트 부분들 쭉 넘겨서 보시면 오늘의 기준이에요. 주봉입니다. 수급 보세요. 수급. 이 정점을 찍을 때 수급, 그 수급으로 회귀가 되니까 기아의 경우 고점을 넘겨놓은 상태가 되고 현대차는 한 템포가 늦을 뿐이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야? 눌려도 상관없는 거야. 이런 종목은. 이 기준에 이 매집이 돼 있을 때 얼마? 30%, 40%까지 올라오고 40%대까지. 그리고 나서 펀더멘탈의 변화 없이 수급이 정체 상태 조정? 말도 안 되는 조정이지. 거래가 없으니까 그래. 거래가 없으니까. 결론은요. 거래 수반 대고 흐름 OMA, 20MA 넘기 안 넘기. 넘겼죠. 다음 주에 거래 터지고 거래가 지금보다 월등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냥 바로 그냥 공격적으로 유입 비중을 1월 포트폴리오 비중을 15%가 아니라 20%, 25%, 최대 30%까지도 확대할 수 있다. 왜?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는 흐름이니까 거래가 수반될 때. 거래가 없을 때는 제한적으로. 내일 당장 거래가 둔화되면요. 못 들어가지. 아무리 좋은 현대차에도 중기 관점 아니면 못 들어가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중기 관점으로 대처하십시오.